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외도를 하면서도 이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도를 상담하다 보면 정말 이상하고 모순적인 장면을 자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도는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강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이혼까지는 절대 안 해요. 가정은 지키고 싶어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집은 유지해야죠. 이 말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외도를 한 거지?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외도라는 행동의 핵심은 바로 이 모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외도를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어서 외도를 해요. 이 말이 마치 외도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외도하는 사람의 이기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심리 구조예요. 가정을 진심으로 지키고 싶다면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배우자와 대화하고요. 갈등을 마주하고요. 감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가해자들은 그 과정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감정적으로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과 빈틈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감정의 무게를 바깥으로 옮겨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다가 외도로 미끄러지는 경우예요. 즉 가정을 버리기 위해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 안에 책임을 회피하면서 감정만 바깥에서 충전하려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선택이라는 거죠. 이건 결코 미화가 아닙니다. 만약에 가정을 깰 생각이었으면 그냥 이혼해버렸겠죠. 이해될 행동도 아닙니다. 이건 책임을 회피한 선택이고요. 가정과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행동이죠. 이 모순 때문에 외도를 하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정은 흔들리지만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결단은 하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말은 하면서도 그 가정의 마음 중심은 외면하는 상태. 그래서 외도는 발생하지만 이혼까지 가지는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상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외도를 하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는 이유 5가지를 한번 심리, 현실, 감정 구조를 모두 엮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모순되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치명적인 이유가 보일 수 있고요. 가해자에게는 지금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직면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외도는 현실이 아니라 도피처이기 때문이다. 외도를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편해요. 저 사람은 저를 이해해줘요. 집에서는 숨 막히게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말은 마치 새로운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담을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감정의 정체는 대부분 사랑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외도 관계가 달콤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관계가 현실의 무게를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죠. 돈, 육아, 살림, 책임, 미래 계획, 갈등 조율, 집안 문제, 부모와 친척 관계, 이런 것들 외도 관계에서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즉 외도 관계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서 잠시 벗어난 공간이에요. 이건 마치 힘든 하루 끝에 카페에서 1시간 앉아서 쉬는 느낌과 얼추 비슷해요. 카페에 있을 때 그 편안함이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잠시 일상에서 도망친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외도 상대는 책임을 묻지 않죠. 가정에서는 왜 이렇게 늦었어? 애들 숙제 좀 봐줘.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래?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책임, 질문, 요청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외도 상대는 그런 걸 절대로 묻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힘들었죠? 지금은 저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달콤하죠. 하지만 그 달콤함은 현실로부터의 해방감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에요. 외도는 감정적인 그 피난처, 그리고 현실을 잇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도 관계는 현실 문제를 잠시 펼쳐놓고 편안함만 골라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외도 중인 사람은 따뜻함, 공감, 설렘 같은 감정만 선택적으로 경험합니다. 마치 속이 답답해서 잠깐 바닷가에 나가서 바람을 맞으며 숨을 쉬는 느낌과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바닷가에는 집이 없고 그곳에는 아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미래도 없죠. 바닷가에서 숨 쉬는 1시간은 좋지만 그곳에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외도 관계의 구조예요. 그래서 외도를 해도 이혼은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도피처럼 편안하지만 그곳은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도 상대의 그 감정은 도피의 감정이라 강렬합니다. 현실과 대비되기 때문에 더 달콤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감정은 결정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도피는 잠시 숨쉬는 곳이지 인생을 바꿔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도 가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간자에게 기울어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피처와 현실을 비교할 때 마음은 도피처를 향하고 있지만 발은 현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옮겨갔어도 삶은 옮겨가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대부분의 외도 가해자가 놓인 구조입니다. 둘째, 이혼은 잃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외도는 얻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외도 중에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놀라운 모순이 있죠. 외도는 나를 채워주는 것처럼 느끼고 이혼은 내가 모든 걸 잃는 일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외도를 계속하게 만들고 이혼은 절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외도는 감정적으로 마치 보상처럼 작동해요. 외도 중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어.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야.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봐주네. 이 감정은 지친 사람, 공허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강력한 보상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보상이라고 불러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일상, 책임, 반복, 지침,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감정적 보상이 적어요. 근데 외도 관계는 감정적 보상이 폭발합니다. 일단 칭찬을 받고요. 또 공감을 받고요. 이해받는 느낌이 들고요. 새로운 걸 느끼고요. 설렘을 경험해요. 다시. 그래서 내가 착각합니다. 이 관계는 나를 채워주는 관계다. 즉 외도는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혼은 뭘까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 계산이죠. 이혼을 떠올릴 때 감정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계산만 가득해요. 집은 어떻게 나누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양육비는 어떡하지? 한 달 생활비는 어떡하지? 내 이름과 사회적 평판은 사회에 또 회사에 알려주면 어떡하지?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즉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외도 중에 사람들의 두려움은 외도 감정과는 비교되지 않게 큽니다. 이혼은 돈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간관계 있고 커리어까지 흔들릴 수 있는 실질적 손해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해요. 외도는 나를 채우는 선택, 이혼은 나를 잃는 선택. 이 차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외도를 해도 이혼에는 절대 손을 못 내미는 것이죠. 대부분의 외도 가해자는 계산형이에요. 상담 경험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혼은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냥 잠시 감정만 움직였을 뿐이에요. 이혼을 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이 말의 속뜻은 뭘까요? 잃을 게 너무 많고 현실적인 타격이 크고 감정에 비해 위험이 너무 커서 가정을 버릴 수 없다는 뜻이죠. 즉 외도는 감정이지만 이혼은 계산이에요. 대부분의 외도 가해자는 가정을 잃는 리스크가 외도 관계를 유지해 얻는 감정적 보상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감정은 외도로 채우고 현실은 가정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외도는 나를 채우기 위한 선택, 이혼은 모든 걸 버리는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은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고민되는 게 아닙니다. 외도는 가벼운 감정 충동으로 쉽게 가지만 이혼은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결정이죠. 즉 외도는 순간이고 이혼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 전체를 걸고 도피처를 선택할까요? 그래서 외도 중인 사람들은 감정은 상간자로 향해 있으면서도 삶은 가정에 그대로 둘 때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외도는 나를 잠시나마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감정적 보상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이혼은 내가 가진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는 현실적 파괴 행위입니다. 그래서 외도는 계속되지만 이혼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셋째, 상간자와의 관계는 미래가 없다는 걸 가해자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외도 관계가 아무리 겉으로는 뜨겁고 감정이 강하고 두 사람이 마치 무슨 운명처럼 느껴져도 가해자 본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이 사람과 내 인생을 같이 갈 수는 없다. 이건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외도 관계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연인이나 부부관계라면 우리는 과거를 쌓고 지금을 함께 만들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죠. 뭐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뭐 결혼을 계획한다든지 뭐 아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서로의 가족을 소개한다든지 돈을 관리하는 이야기라든지 부부 역할이라든지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현실로 만듭니다. 하지만 외도 관계는 이 모든 게 없죠. 왜냐하면 그 관계는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도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비밀과 숨김, 도피와 순간 감정, 취약함 이런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결코 생활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미래까지는 아닌 거죠. 가해자분들이 상담 중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포괄적으로는 너랑 있는 게 더 편해, 너는 나만 이해해줘, 우리가 만난 건 운명 같아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느껴요. 지금은 좋은데 현실을 버리고 갈 만큼은 아니다. 너랑 있으면 설렘은 있는데 아이들을 떠날 순 없다. 가정은 깨고 싶지 않다. 근데 감정은 여기로 온다. 외도는 감정의 세계고 가정은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실을 버리고 감정만 붙잡는 선택을 거의 하지 않아요. 상간자의 관계가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이 있죠. 외도 관계는 달콤함과 비밀스러움 속에서 깊어지지만 그 관계가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 마법처럼 진짜 깨집니다. 너 퇴근했어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지? 아이들은 집은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지?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외도 관계가 유지되기가 서서히 어려워집니다. 외도는 환상일 때 강하고 현실이 되면 부서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실로 가져올 수 없다. 상간자를 선택하면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간자를 선택해서 이혼을 한다면 가해자는 바로 이런 문제와 마주치죠. 일단 아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양육비를 내야 되고 재산을 분할해야 되고 대출을 같이 갚아야 되고 배우자의 상처가 있고 가족과 친척들의 반응이 또 있고 직장에서의 평가가 있고 주변의 시선이 있고 종교, 지역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고 상간자의 관계가 후폭풍에 버틸 수 있는지 이 모든 걸 계산해 보면 가해자는 결론을 내리죠. 저 사람을 선택하기엔 너무 잃을 게 많다. 외도 중엔 감정이 중요해 보이지만 이혼을 고려하는 순간 감정은 쏙 들어가고 현실 세계만 남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이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죠. 상간자를 향한 감정은 현재형이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는 과거, 현재, 미래형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상간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지금 현재만 존재하는 감정이에요. 오늘의 위로, 지금의 공간, 오늘의 대화, 오늘의 설렘, 지금의 따뜻함. 반면 배우자의 관계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들어있죠. 쌓아온 시간, 아이들, 집, 추억, 가족관계, 책임, 미래계획, 공동의 생활 기반 이 모든 걸 떠나서 지금 감정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도관계는 아무리 강해도 미래를 그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의 관계는 감정적으로는 강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 관계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가해자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는 하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진행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도는 진행형 감정의 폭발이고 이혼은 미래 전체를 건 결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선택 중에 미래 전체를 버리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넷째, 배우자의 관계는 기반이고 상간자의 관계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외도 관계를 깊이 있게 보면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는 기반이고 상간자의 관계는 감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무게가 그 차이가 외도는 계속되는데 이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핵심 이유죠. 배우자는 인생 전체가 얽혀있는 기반입니다. 가해자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쌓아온 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삶의 구조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면서 집을 함께 구했고요. 가구 하나하나를 같이 골랐고요. 아이를 함께 키웠고요. 설거지, 청소, 육아, 일상 모든 루틴이 함께였고 공과금을 같이 냈고 친정 시댁까지 모두 연결돼 있고 서로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함께 엮여 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함께 겪었고 돈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까지 공유했고 서로가 만들어 놓은 모든 과거가 켜켜이 다 쌓여 있어요. 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반이라 그래요. 그 기반은 감정보다 훨씬 무겁고 감정보다 훨씬 길고 깊고 감정보다 끊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반면 상간자의 관계는 감정만 존재하거든요. 그 공간이에요. 상간자 관계에서 오가는 것은 거의 100% 감정입니다. 따뜻함, 위로, 공감, 설렘, 칭찬, 달콤한 메시지, 잠깐의 행복감, 온기, 서로의 처지에 대한 이해,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이런 것들은 매우 강렬하긴 하지만 즉석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 지탱할 현실 기반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간자는 돈을 함께 벌지 않고 집을 함께 꾸미지 않고 아이를 키우지 않고 병원에 함께 가지 않고 양가 부모님과 인사할 일도 없고 책임이 없고 갈등을 조율할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즉 관계가 정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감정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가정을 버린다는 선택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죠. 감정은 강하지만 기반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외도적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저울이 있습니다. 상간자는 지금이 좋다. 배우자는 내 인생이 여기 있다. 상간자가 주는 감정은 강하고 달콤하지만 배우자가 주는 기반은 무겁고 현실적입니다. 자, 문제는 사람은 감정보다 기반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흔들려도 기반을 버리는 건 삶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가해자들은 깊은 내면에서 이렇게 느껴요. 이 감정은 좋지만 내 삶의 기반은 여기다. 그래서 외도는 하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해요. 배우자와는 과거부터 이어온 시간이 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 준비하고 신혼집 차리고 첫 아이가 생겼고 경제적인 위기도 함께 겪으면서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기억이 있고 울고 웃던 날들 함께 버티면서 살아온 날들, 이 모든 게 과거라는 기반의 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삶 대부분이 배우자와 연결돼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 역시 배우자와 공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간자는 오직 지금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감정만 있는 그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정은 강하게 느껴져도 그 관계를 위해서 기반 전체를 버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간자와 함께하는 상상 속 미래는 현실에서 절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가해자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봐요. 저 사람이랑 살면 더 편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랑 있으면 다를 것 같은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을 떠올리는 순간 그 상상은 바로 무너지겠죠.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하지? 집은 어떡하지? 회사는 어떡하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결혼하면 설렘을 사라질 텐데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애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지? 생활 습관 어떻게 하지? 즉 상상 속 미래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실의 미래는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자를 선택하는 결단은 마음에서는 흔들려도 현실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죠. 결론적으로 외도 관계는 감정의 세계이고 배우자 관계는 삶의 기반입니다. 감정은 강하지만 기반은 더 무겁죠. 그래서 외도는 하면서도 이혼은 끝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간자는 마음을 움직이지만 배우자는 삶을 붙잡습니다. 가정은 흔들리지만 기반은 버릴 수가 없겠죠. 마지막 다섯째, 외도는 감정의 소지만 이혼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외도 중인 사람들의 내면을 가장 깊숙하게 파고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외도는 감정의 문제지만 이혼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외도는 쉽게 하지만 이혼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외도는 순간의 감정이 폭발하는 선택이에요. 대부분의 외도는 순간적인 감정이 결핍됐거나 공감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던가 지친 마음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삶의 공허함과 반복되는 일상 속 피로,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엉켜가지고 한순간에 뻥 터지면서 시작이 돼요. 즉 외도는 감정의 압력이 쌓여서 폭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즉시적인 위로를 제공해요. 상간자의 관계는 감정만을 채우는 데 특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감정이 채워지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이혼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선택이에요. 이혼을 생각하는 순간 감정은 거의 사라지고 현실적인 계산만 남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사람 떠난다, 관계 끝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혼은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거든요. 아이의 성장 환경이 바뀌고 경제 구조가 무너지고 자신이 누리던 삶의 안정이 깨지고 배우자의 상처와 분노를 감당해야 되고 양가 가족 전체의 관계가 변하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사회적 의미가 뒤집히고 직장에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주변 시선과 비난을 견뎌야 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이혼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후폭풍 앞에 서면 감정은 갑자기 작아지죠. 감정은 충렁거리는 물결 같지만 이혼은 땅 전체를 갈라버리는 지진 같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감정이 아무리 상간자에게 기울어도 이혼이라는 선택 앞에서 멈춥니다. 외도는 되돌릴 수 있다는 착각을 줘요. 근데 이혼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외도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거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만 잠깐만이야. 나중에 정리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집은 지키고 감정만 여기 둘 수 있잖아. 자, 이런 되돌릴 수 있다는 착각이 외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자, 이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외도는 마음먹으면 정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외도를 하면서도 가정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외도는 감정적인 역할이고 이혼은 삶 전체의 붕괴예요. 이 차이는 너무 큽니다. 외도는 감정의 욕구 충족, 이혼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결단. 가해자들은 외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해요. 아, 내 감정은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야. 아직 집은 버릴 생각이 없어. 애들은 내 책임이지. 삶은 여기 있고 감정은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야. 자, 이 말은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 그 진실일 수 있어요. 가해자는 그 가해자의 외도는 감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혼은 삶을 갉아먹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위해서 삶 전체를 버리는 선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삶은 감정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은 감정이 상간자에게 향하게 있지만 이혼을 고려하는 순간 감정의 흔들림은 곧바로 사라지고 현실적인 두려움과 책임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는 쉽게 흔들리다가 끝나지만 가정은 여전히 완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외도는 감정이고 이혼은 인생입니다. 감정 흔들리지만 인생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 때문에 대부분의 외도는 감정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혼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외도를 하면서도 이혼하지 않는 이유, 이 5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감정은 외도로 흔들릴 수 있지만 인생은 이혼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외도는 순간의 감정이고 또 도피이고 위로이고 사람 마음의 허전한 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잠깐의 온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혼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가정을 해체하고요. 아이들의 세상을 바꾸고요. 경제적 기반을 잃고요. 주변 관계들이 무너지고 자신의 명예와 위치까지 흔들리는 선택이에요. 자, 외도는 감정이지만 이혼은 존재의 기반의 결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외도는 감정과 요동치다가 결국 현실 앞에서 멈춥니다. 감정은 뜨겁고 흔들리지만 현실은 아주 무겁고 잔인하게 단단해요. 이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외도 가해자는 감정은 상간자에게 기울지만 삶은 배우자와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간자는 현재형 감정의 폭발이고 배우자는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연결된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도는 지속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외도는 감정의 피난처일 수는 있어도 삶을 걸 수 있는 집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피해자님들은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모순되게 행동하는지 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분들에게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도는 흔들림이지만 가정은 방향이에요. 흔들림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부서지지만 방향을 잡으면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 회복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외도회복TV가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